자, 오늘 얘기할 건 2018년 9월, 10월 제가 담낭 적출 위절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담낭 적출은 담석증으로 담낭을 떼내게 됐고요. 위절제는 위중복증으로 위절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비장의 종양으로 오진한 사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견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가 회사 다닐 때 건강 진단할 때 복부 CT 초음파 검사, 이 초음파 검사 아시죠? 우리 임신하신 분들 배에 젤 발라가지고 그걸 이제 문질러서 하는 그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비장에 붙은 것으로 보이는 종양을 확인했습니다. 이 종양의 크기가 거의 계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진단 한 곳에서 집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서 재검사를 받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그 종양이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커지지 않나 싶어서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했는데 커지지도 않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크기 관찰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떼어내면 되는데 못 떼어낸 이유는, 이 비장은 큰 임파 기관입니다. 그래서 바늘로 푹 찌르게 되면 물풍선처럼 터져버리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비장이 무엇이냐면, 비장은 한국말로 지라라고 합니다. 지라. 비장입니다. 이 사람 왼쪽 갈비뼈 아래 그리고 위에 뒤쪽에 위치하는 기관이므로 인체에서 가장 큰 림프 기관입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을 돕고 우리 몸에 있는 세균과 항원 등을 걸러내고 노화된 적혈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장의 길이는 약 12cm 정도이고 무게는 200g 정도이며 편편하고 둥근 모양입니다. 길이가 12cm 정도 되는, 마치 반달 모양이죠. 초승달 모양인데, 비장은 그렇습니다. 비장의 위치를 보게 되면, 비장은 여기 이제 위가 있고, 여기가 이제 췌장이 있고요. 여기 췌장입니다. 요 시커먼 게 췌장이고, 요 옆에 이제 비장이 있죠. 여기 이제 대동맥이 지나가고, 여기 이제 비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위랑 위에 이 상부랑 비장은 되게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장에 뭔가 생기면 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비장인데 여기 위장이고요. 이게 늘어나게 되면 이제 빵빵해지겠죠. 지금 이게 상태를 보면은 비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위랑 붙어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의사 판단에 의하면 이건 거의 비장에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사실 비장에 붙어 있는 종양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비장에 붙어 있는 종양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CT 사진인데, 이 CT 사진상 보면 비장에 있는 종양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 비장에 있는 종양을 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비장을 함께 한꺼번에 드러내게 되면 되는데, 이 비장을 드러내게 되면 이제 면역기관이 안 되고, 그래서 생야채 그리고 회라든지 그런 음식들을 잘 못 먹게 되죠. 그리고 약한 감기에도 금방 걸리게 되고, 폐렴에 걸리기도 쉽고, 몸의 이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적혈구, 오래된 적혈구를 걸러주는 기관을 하는 게 이게 비장인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걸 잘라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드러내지 못하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어 보면서, 이놈이 커지면 암일 테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냥 종양일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자. 박지훈 씨 나이가 70이라면 그냥 이거 다 잘라내겠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 이것을 잘라내게 되면 음식 생활, 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일단 얘가 커지게 되면 이건 암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 수술을 하자라고 해서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라는 것은 주로 이제 CT 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부 CT를 찍었을 때 이게 이제 비장인데 여기 비장이고요. 여기 위장입니다. 이 보면 이제 비장이 붙어 있는 걸로 보이죠. 네, 이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계속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발견은 2016년 회사 건강진단 때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비장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비장이죠. 이게. 그래서 2016년 9월에 이걸 발견했고 2018년 9월까지 거의 2년 동안 지켜봐 왔지만 이 크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우연찮게 제가 2018년 9월 담낭 적출 수술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비장의 종양 크기를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항상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복부 초음파 검사, 배에 젤을 발라서 임산부들 우리 초음파 검사듯이 배를 잘 발라서 이렇게 문질러서 하는 검사 있죠. 그걸 검사를 했는데 담낭에 돌이 발견된 겁니다. 담낭의 돌, 담석증이라고 그러죠. 담낭에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낭 적출 수술을 실시를 했습니다. 9월 27일 복강경 수술을 했습니다. 복강경 수술 아시죠? 배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넣어 가지고 배를 부풀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죠. 호스랑 관을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게 이제 복강경 수술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해서 드러낸 이것이 바로 담석입니다. 여기 돌입니다. 돌이 2개가 나왔어요. 담석지입니다. 이건 이제 식생활 습관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콜레스테롤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담석입니다. 담석. 돌이 이제 2개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게 담석이고요. 그리고 이게 자, 담낭은 그럼 무엇인가? 이제 담낭을 떼냈는데, 담낭이란 쓸개라고 하죠. 한국어로. 담낭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담낭이 하는 기능입니다. 담즙은 그럼 무엇을 하느냐? 담즙은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담낭에서, 그러니까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담낭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기름진 음식이 이제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왔을 때 담낭에서 담즙을 뿜어줍니다. 그러면 담즙이 지방을 분해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담낭입니다. 담낭이 없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특히 말이 없다고 하죠. 말이라든지 쥐, 담낭이 없을 거로 아는데, 여기 이 동물별로 담낭이 없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담낭은 이제 7에서 10cm 가량의 길쭉한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담즙을 보관하는 양은 30에서 50ml 정도의 담즙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이 있고요. 이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여기 담낭에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담낭에서 보관하다가 이제 음식을 들어오면 여기 담낭에서 이 담관을 타고 담관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쭉 뿜어주는 거죠. 이제 위에서 흘러나온 음식물들을 12지장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 상인데, 담낭은 요게 이제 초록색깔, 요게 담낭입니다. 네. 이제 이 담낭을 완전 절제를 해내는 것이죠. 사실 우리 맹장 수술 하듯이 사실 담낭은 없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즙이라는 것은 사실 간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담즙은 생성이 됩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은 이제 담낭이 없게 되면 일시적인 보관을 못하고 그냥 줄줄줄 흘러나오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담즙은 사실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담낭 절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배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담낭을 드러내죠. 이렇게 복강경 수술하게 되면 이제 배의 구멍을 여러 군데를 잘라서 배꼽을 통해서 이렇게 담낭을 끄집어 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수술 당시 제가 배꼽으로 해서 끄집어냈던 그 모습을 제 사진으로 남겨놨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비장이 아니라 위장이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복강경 수술을 하면서 이게 푹 찌는데 요게 이제 비장인데, 이 비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위거든요. 이건 이제 지방입니다. 여기 위 주변에 지방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노란 거 이건 지방이고요. 근데 여기 비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위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위장에 붙어 있었다는 게 이제 수술 때 담낭 절제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요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 정말 이게 비장에 붙어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 보려고 이걸 복강경 수술 때 이걸 찍은 겁니다. 이제 배에다 가스를 집어넣고 배를 부풀게 만들어서 이렇게 찍은 거죠. 근데 자, 위라는 뭐냐? 자, 위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식도를 거친 음식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이죠. 위로는 식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아래로는 십이지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 바깥에 이게 붙어 있었다는 거죠. 위 위치는 여기 간이 있으면 간 옆에 있습니다. 요 초록색 비장이죠. 아닙니다. 여기 담낭이죠, 담낭. 여기가 담낭이고요, 위가 있고. 공창, 결장, 회장, 직장 나가게 됩니다. 예, 이게 위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위랑 간, 이게 뭐 거의 뭐 여기 내장 기관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역시 CT를 찍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죠. 역시 직접 이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위를 구조를 보면은 여기 이제 식도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분문부가 있고 위저부가 있고 위체부가 있고, 위저부는 일시적으로 음식을 좀 저장을 하는 공간, 그리고 위체부로 내려가서 여기서 주무르게 되죠. 그리고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 유문 관략부, 관략근이죠. 쪼아주는 곳. 이렇게 내려가서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붙어 있었던 건 이게 바깥에 위저부 이 위쪽에 여기에 이제 계란만한 크기의 5.3cm 정도였습니다. 직경 여기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술은 이 위저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위체부랑 유문부는 놔두고 위저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위저부를 잘라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상당히 적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내려보내야 되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시적인 보관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음식을 좀 빨리 먹지 못하죠. 금방 포만감을 느껴버리거나. 그래서 사실 음식을 좀 나눠서 적게 자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위저부에서 보관을 하고 위체부에서 소화를 시켜서 유문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저기 식도가 여기 있고, 여기 12지장입니다. 12지장. 12지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의 구조입니다. 자, 이 위장에 붙어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것이 바로 비장인데 이게 위에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라야 된다. 이제 위를 잘라낼 수 있다. 왜 이게 도대체 암인지 뭔지 모르지만 요걸 이제 지금까지는 비장이었기 때문에, 비장은 바늘로 찔러버리면 터져버릴 정도 이게 물풍선처럼 그런 임파 기관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했지만, 이 위 같은 경우에는 위는 사실 위를 절제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전체 위 절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저기 미국의 영화 배우였나요? 머라이어 캐리가 워낙 이 살이 쪄가지고 위를 좀 일부를
절제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일부러 적게 먹으려고 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이 위를 절제하는 일부 절제 수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는 사실 또 먹으면 또 이게 늘어납니다. 위는 잘 늘어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는 이 잘라낸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뭐 일부를 절제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큰 생활에 불편은 없습니다. 물론 위를 전체 절제해버리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제 죽을 먹는다든지 액체 상태 음식들만 먹을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일부를 절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죠. 저는 그래서 위를 4분의 1을 절제했습니다. 4분의 1을 이렇게 절제. 이건 수술 계획서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죠. 이렇게 잘라내는 계획을 이렇게 짠 것이었고, 이게 이제 정체불명의 종양인데 이걸 이제 잘라냈을 때 어떤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9월에 담낭 적출, 담낭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고, 그리고 2018년 10월에 다시 위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위에 붙어 있는 종양이니까 이걸 위점막하 종양이라 그럽니다. 위 내부에 있는 종양이 아니라, 위 내부에 있는 것을 우리 용종이라 그러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위점막하 종양은 뭐냐면 위 바깥에 있는, 바깥 외부에 종양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밖에 툭 튀어나온 거죠. 위 밖에, 우리가 위 내시경으로 보는 그 종양이 아니라 위 밖에 나와 있는, 튀어나온 거죠. 그걸로 의심되어서 그걸 떼내기 위해서 이제 재입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8년 10월 15일에 입원을 해서 17일에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당시 모습인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강경 수술을 또 이제 10월 달에 또 했습니다. 9월에 제가 수술하고 또 10월에 다시 또 재입원해서 또 수술을 한 것이죠. 여기 이제 호스가 달려있는데 이게 지금 물 빼려고 그러는 거고, 여기 복강경 수술했을 때 모습이죠. 이 근육을 잘라야 되니까 사실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근육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피를 이제 빼기 위한 관을 이렇게 삽입을 했죠. 이제 걸어 다니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좀 많이 받고, 이제 근육에 이제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때 사실 멍해지거나 마치 그런 게 증상이 사실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게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양을 떼어내면, 이걸 떼어내면 이제 스트레스성 위염은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끔씩 제가 멍해지거나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걸 이제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위절제 후에는 이런 액체 상태의 음식들을 이렇게 제가 먹었던 걸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처음에는 완전 물 상태였다가 조금씩 이 곡기가 밥의 형태를 이제 점점점 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6회 나눠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게 되죠. 10시, 15시, 20시에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체중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수술 후에 이제 이런 사진입니다. 제가 수술하고 이제 이렇게 붙여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수술 후 사진, 이제 어느 정도, 근데 이게 배꼽을 통해서 물론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9월에 배꼽을 잘라서 담낭을 드러낸 거고, 2018년 10월에는 이 배꼽을 통해서 다시 위 절제를 해서 위를 끄집어낸 게 된 거죠.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수술 후 사진 3번. 이게 다 떼냈을 때 사진인데, 이제 복강경이 수술했으니까 여기 구멍을 통해서 이 카메라를 넣고 여러 가지 수술 장비들을 집어넣고 해서 이 배꼽을 잘라 가지고 이제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한 것이죠.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적출된 조직 사진입니다. 위에 붙어 있는 위 점막하 종양으로 의심되는 이 종양을 잘라냈습니다. 이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뭐 1, 2, 3, 4,
5cm 정도 됩니다. 직경 이 크기면 5cm 정도 됩니다. 2, 3, 4, 5점 뭐 이거 6cm 가까이 되네요. 이 정도 직경 크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적출된 조직 사진이 이렇습니다. 예, 다른 각도에서 본 건데요. 예, 좀 쭈글쭈글한 마치 이 곱창 같이 생겼네요. 예, 이게 적출된 조직 사진이고요. 이렇게 이 크기를 보시면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적출한 조직 단면 사진을 이제 보시면, 이거 아까 전에 방금 보셨던 요거를 반으로 이제 잘랐을 때 안에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라고 해야 되냐, 무슨 밤처럼 생겼죠.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고, 이게 뭔가는 모르겠는데 진득진득한 뭐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몇 군데 뚫었는지 제가 이제 배를 몇 군데 뚫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에 하나 뚫었습니다. 8개 뚫었나? 예, 아무튼 뭐 10개까지는 아니고 예, 뚫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으로 잘랐을 때 조직 단면 사진은 이렇고요. 안에 뭔가 진득진득한 것들이 들어있는 게 보이죠. 이제 이것을 무슨 조직인지 이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죠.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병리 조직 검사 진단 결과를 보시면은 Suspicious obscuration 5.6cm, 4.6cm, 4.6cm 이 사이즈였고, 이형 세포는 없음. 암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세포는 없다는 겁니다. 확산되는 그런 건 없죠. 그리고 위벽 고유 근육층과 연속되는 평활근이 증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뭐냐면은 위벽과 거의 같은 조직이라는 거죠. 그 뭐냐면은 위와 같은 조직이었다는 거죠. 이 병리 조직 검사 결과 위랑 거의 같은 조직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최종적으로는 위 중복증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이죠. 위 중복증이 뭐냐? 위가 2개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냐? 위에 위가 붙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위 조직이다 이것입니다. 이 조직은 위다. 위벽 고유 근육이랑 비슷한 연속되는 근육, 평괄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증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중복증으로 판단됐다. 자, 그러면 이 위중복증이란 무엇이냐? 이 위중복증은, 중복증이라는 것은 소화기관에 발생되는 선천적 기형입니다. 주로 위중복증은 2세 이전에 80% 발견됩니다. 이제 아이 때 발견되죠. 그때 이제 검사했을 때 위에 위가 붙어 있는 이제 선천적 기형이에요. 이런 위에 이중적 기형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소화의 그 질병, 소아과에서 이것을 위중복증은 주로 봅니다. 이 소아과 질환입니다. 소화 기형 질환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위점막하 종양으로 오인해서 위중복증으로 이제 밝혀진 얘가 사실 대한소화기 학회지 29권 1호 1997년 이 소화기 학회지 29권 1호에 보면 118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총 4페이지에 한해서 이 대한소화기 학회지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위점막하 종양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위중복증이었다라는 예가 있긴 있었죠. 아주 드문 예인데 없었죠. 거의 없었는데 이건 있죠. 그래서 이게 성인에서 이 위중복증이 중복되는 거죠. 복수의 위가 발견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위중복증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선천적 기형으로서 2세 이전에 발견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처럼 30몇 세가 돼가지고 30대에 이렇게 위점막하 종양인데 로 발견돼 가지고 위점막하 종양이 아니라 사실은 위중복증이었다라고 되는 것이죠.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